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좀 휴식을 좀 취하고 그랬더니 컨디션이 조금 돌아온 듯한데 제대로 정상치에서는 조금 다운돼 있네요. 하여튼 힘을 내서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요, 그냥 단양봉으로 끝났는데 요 간격이 되게 좁죠. 이렇게 좁죠. 예, 아이 좀 그랬다. 좁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다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막 엉성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엉성하게 이 엉성하게 가는 거와 그 간격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 박스 매매식으로 그러니까 박스 매매는 아예 정해놓고 이 새끼 봐라 이 저점이랑 고점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가네. 요게 이제 박스 매매고 여기와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박스 매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정해진 룰도 없고 그냥 어느 날은 개파락으로 무너졌다가 어느 날은 갭상승으로 올라갔다가 개파락 갭상승 막 이런 아주 개판인 것처럼 어떤 불규칙한 개념으로 가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다지면서 간다는 얘기는 여기와 요 굉장히 좁은 틀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밀도 있게 밀도가 높게 이렇게 막 밀가루나 막 저런 거 마냥 밀도 있게 그 고분자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좋아서 제가 나스닥은 미국은 괜찮네요.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 얘기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20선까지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만큼 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베스트 안에 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상황에 드는 거예요.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급하게 조정을 하든 좀 길게 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20선 조정하고 20선 터치하고 딱 지지하고 가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미국장은 좋습니다. 0.13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을지언정 미국장은 아주 물뚫기 가죠. 그 일봉처럼 지금 일봉 보고 분봉으로 온 건데 아주 밀도있게 가고 있죠. 미국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장은 그럼 어떠냐? 우리 장도 올라올 때는 엉성하게 올랐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방금 미국장 보듯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지금 그리고 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이걸 조종으로 보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조정을 할 것이다. 20선 근처로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60선이고 120선은 여기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또 상상 외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그죠? 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냥 드문 경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조정을 하고 가는 게 무난하지. 이게 제일 무난한 거지만 저희 장으로 봐도 이게 베스트지만 아마 베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20선을 지지하지 않고 평균치보다 더 올라간다면 이때는 불가피하게 20선을 깰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왜? 여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낙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죠? 뭐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 분봉 봐도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나쁘지 않았고 미국 장이 아까 0. 뭐였죠? 0.13 0.13이었나? 0.13에서 마감을 쳤는데 그럼 우리 장은 종가 근처에서 분봉으로 따지면 종가 근처 여기 931포인트가 저긴데 종가인데 아침에 훅 하고 내려갔어요. 이거 구랍니다. 훅 하고 내려가더니 하루 종일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구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내려놓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다 이러면 이게 구라가 아니죠. 그냥 박스식으로 갔든가 아니면 그냥 횡보를 했든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아침에 덜컥 내려앉더니 계속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구라를 치고 개미를 털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이게 종가면은 종가에서 올라가든가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든가
어디서 시작을 했건 종가든 어디든 어디서 시작을 했건 아래침을 이렇게 달고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을 대비해서 보면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예상치 결과를 보면요. 월, 화, 수, 수요일입니다. 종가에서 가고요. 아까 얘기했죠. 갭을 떴어도 마이너스 쪽으로 갭을 떴어도 종가 밑으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갭 떠서, 갭 떠서, 갭 떠서 꼬리를 달고 마이너스. 꼬리와 마이너스가 오늘 많죠. 크게 상승한 20%,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 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결과 매매인데 오늘 예상치 결과 매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를 잡아도 먹는 날이죠. 그죠? 뭐를 잡아도. 그러니까 예상치 결과 매매 이게 만주 이상입니다. 예상치 결과 매매는 천주 뭐 이천주 이렇게 대들긴 좀 그래요. 예상치 결과 매매를 제가 할 때는 예상 등락률 상위를 보면 이렇게 예상 등락률 상위가 나오죠. 그러면 전체 거래량 말고 저는 만주 이상, 5만 주는 조금 그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날만 허용이 되는 거지. 보통 만주 이상 우리 장이 요새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만주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뭐 그 와중에도 맨 위에 있는 상위 종목 세 종목이 다 상을 들어갔죠. 이렇게 얘네를 그대로 요 3페이지 수요일 날이니까 3페이지로 얘네를 이렇게 옮겨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예상치가 매매를 보고 하다가 오늘 예상치가 있는 종목들이 나가리인데 별 볼 일 없는데 야 얘네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바꾸든가 뭐 22평선 돌파 매매를 보든가 122평선 돌파 매매를 보든가 요즘 추세에 맞는 거 아니면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바로 보는 거는 예상치가 매매를 제가 봅니다. 예, 뭐 무슨 조사를 나왔네요. 그 뭐 농림 뭐촌 뭐 어쩌고 뭐 저랑 관계 없는 건데 뭐 조사가 나와서 잠깐 사람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또 뭐 방문해서 뭐 조사를 하는 건가 봐요. 예, 뭐 택배인 줄 알았더니 저 노크를 하길래 나가봤더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네. 하여튼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도 처음에는 어설펐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상치 결과 매매를 제가 이제 위주로 하지만 만약 거기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결과 매매를 잡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잡을 수는 없죠. 요럴 때 잡아야 작을 단양봉을 잡아야 되는데 예상치 결과 매매가 내가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갭을 너무 많이 떠서 올라가는 날이면 이 갭든 종목들은 제가 좀 잡기가 좀 뭐하다고 그랬죠. 이런 건 잡기가 좀 뭐한데 그러면 전일 상한가를 간 종목이나 아니면 122평선을 돌파하거나 22평선을 돌파하는 종목들 뭐 그 지수에 맞는 요즘 같으면 120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이제 그런 위주가 많을 텐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컨셉을 얼른 빨리 바꿔서 왜냐면 그 단타로서 잡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가 아니지. 그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벗어나서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 시간 되기 전에 뭔가 단양봉을 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은 그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날은 이게 없는 날도 있어요. 오늘 단타를 잡기가 애매한 날인데 그런 날은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관망을 하라고 그러죠.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제 매매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시스템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건 검색 보면은 상한가 종목이 I 로보틱스 120 밑에서 120 위로 올라오는 종목 그죠? 요즘 지수에 맞는 120 돌파 매매 I 로보틱스 금호건설 우 얘는 다 지워버리고 금호건설 우 얘는 상을 갖다가 물량을 받고 언젠간 여기를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놓고 하루 내리 꽂았어요. 마이너스 24%까지 내리 꽂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하루 만에 이게 구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갈룸인데 정상적인 기업이 이렇게 24%까지 무너졌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새우깡 이렇게 못 팔았다고 내려갔다가 새우깡 많이 팔았다고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양고속 끝내는 올라갔고요. 이제 5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3연속 갔다가 횡보나 지지하고 구라치고 5연속 간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무너질 것 같다고 그랬죠. 당일날 5연상을 가고 무너질지, 그죠? 5연상을 가고 이렇게 무너질지 과장돼서 그린 겁니다. 아니면 오늘까지는 맞고 그 다음날 6연상째에서 갭에서 무너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5연상은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제가 그러죠. 3연상은 3연상을 노리는 거고 3연상은 5연상을 노리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5연상을 갔네요. 뭐 내일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얘는 횡보도 오래 했죠. 예, 1년 넘게 횡보를 하더니 끝내는 이제 가긴 가는데 이걸 얘는 뭘까요? 얘 왜 털어본 거 얘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이거 굉장히 크게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갔을 수 있는데 한 서너 달 더 해서 아니 서너 달이 아니라 한 6, 7개월 더 해서 만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데 미리 이렇게 터트려 버리면 짝스럽게 터트려 버리면은 그냥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렇게 무너진 건데 얘가 왜 이걸 그를 했을까 싶네요. 얘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를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량 받고 이렇게 해서 조정했다가 곽철용 자리 만들어서 여기를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얘를 왜 만들었나 싶네요. 이 종목에 무슨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얘는 연상은 3연상을 노린다 그랬더니 3연상 자리 29.93에서 무너졌습니다. 3연상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거 끝난 거고요. 근데 얘도 방금 얘 누구죠? 셀바스 헬스케어 마냥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듯이 태양건설 우드. 근데 얘는 뭐 단일가 거래니까 뭐 어쩔 수 잘 모르겠지만 얘도 이거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식하게 작전을 한 거죠. 무식하게. 여기서 삼상을 갈 것처럼 무식하게 29.93 상한가 찍었어요. 찍고 몇 퍼센트를 내리 찍은 거야? 저가가 22%. 그러면 올라간 거 30%에다가 내려오는 거 22%면은 52%가 내리 꽂은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이렇게 작전을 한 거 얘가 얘인데 이제 제 얘기 뭐냐면 상을 가고 나서 연상을 점으로 찍었어요. 그래놓고 시작 여기서 시작해놓고 점상 가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내리 꽂은 겁니다. 이게 52%라는 얘기예요. 이게 52%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식하게 그려놓고 그냥 다음 날도 이렇게 마저 끝났으면 별거 아닌데 다음 날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막 겁을 주려고 맨날 조심조심 매매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니다 싶을 때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다 쳐다보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이 새끼 이상한데 그럼 얼른 탈출을 했다가 3, 4단계에서 아니네 내가 잘못 본 것 같네 아니면 내 판단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네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 1, 2단계에서 안 좋은데 그러면 매매를 안 하든가 아니면 들어갔다가도 일단 나와야 돼. 일단 나와.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지 여기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나왔다가 지지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1, 2, 3, 4, 5단계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1, 2단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마음속에 가상으로 그냥 여기서 지지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지를 할지 그냥 이대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엔셋은 요즘 120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120 밑에서 120 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지수 짜리 매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팩트도 120 밑에서 120 위로. 누인텍도 얘는 이날 뭐라고 썼을까요? 9에서 11%. 그 안에서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상한가 간 날 그 얘기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시작을
시작을 4%에서 해서 12%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제가 9에서 11%까지 그 안에서 적당히 매도하신 게 정신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날 상한가 간 날 썼을 텐데 그 다음날 12%까지 올라갔어요. 12.64까지 고가. 그러니까 11%에서 딱 버렸으면 딱 맞는 겁니다. 근데 욕심내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를 맞았죠. 쭉 올라갈 때, 쭉 올라갈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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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 맞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상한가 들어간 날, 이날 매수를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한 사람들은 물린 거죠. 상단답시고 근데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은 물린 거죠. 왜? 종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래놓고 1, 2, 3 지나서 여기서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날 상황이 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안 좋아 보인 이유가 얘가 어차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지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 가려고 정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 세력 애들이. 제 눈에는 이게 이 앞전 매물대를 보니까 여기 뚫기 어렵게 12% 여기 이날 여기 12%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11%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딱 11%. 여기입니다. 여기.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정신건강에 9%나 11%까지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되겠지. 시작.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나서 오늘 또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 매도 60내느라고 에이 상한가 갈 수도 있지. 세력 차트 연구소는 뭘 알아 이 새끼가. 그래놓고 상한가를 20% 이상이나 상한가를 꿈꾸던 사람들은 확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린 거죠. 예, 물려서 겨우 오늘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 오늘 이제 나왔겠죠.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그 평단이 여기나 여긴 사람 517원이나 523원 상따 비슷하게 한 사람들은 여기서 나왔겠죠. 예, 못 버티고 아니면 난 야수의 심장으로 여기까지 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뭐 574원까지 견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건 정상적인 매매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론도 없이 그냥 견디다가 물려서 그냥 또 견디다가 또 에이 겨우 빠져나와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저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고요. 성호종자는 상을 들어간 게 아니겠죠? 예, 아니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일단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아이로보틱스. 로보틱스니까 로봇인가 보죠. 예, 로봇주인가 보죠. 의외로 그것도 아니네요. 폴리에틸렌 필름. 화학주. 잠깐만, 얘가 언제 태어나냐? 이 신규주가 아니구나. 예. 아이로보틱스가 좀 되네네요. 이름이 눈이 안 익어서. 그랬더니 또 옛날에 사고도 한번 쳤네요. 사고 한번 쳤는데 제가 이렇게 사고 치면 뭐라고 그랬죠? 3, 4년 동안 계속 물량받고 내려가고 3, 4년 동안 무너진다고 그랬죠. 얘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따져봅시다. 1년, 2년, 3년 별거 없죠? 4년 별거 없죠? 5년 별거 없어요? 6년 별거 없습니다. 7년 별거 없어요. 8년째도 별거 없을 겁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애들하고 별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간 애들하고 경우가 달라요. 이런 애들은 뭔가를 그래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상장하자마자 3상 정도 간 애들은 그래도 3, 4년 무너지는 게 맞아요. 5상 정도 올라간 애들은 그래도 3, 4년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5상 정도가 아니라 몇백 %로 올라간 거죠. 얘는 따져볼까요? 1427%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그냥 가끔 상폐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지되거나 그런 애들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여지를 남겨놓은 거 보니까 무너지면서 여지를 남겨놨고요. 무너지면서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 와중에 나중에 작전할 거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그래도 길다. 1, 2, 3, 4, 5, 6, 7, 8 기네요. 이제 9년째까지 갈 것 같은데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작전을 세게 상승이 아니라 작전한 종목은 태양이 계속 이 햇볕을 맞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다 어둠이다.
동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다. 이 정도 돼야 그 뭔가가 자라날 희망이 생기는 거지. 꼭 필수가 아니라 그냥 희망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생겼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하죠. 아이로보틱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얘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겠냐? 시간 나니까도 12만 그냥 잔잔하죠. 상도 일찍 들어갔다가 강상으로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풀렸고 털어먹고 여러분들은 이게 상을 갔다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이시지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상을 들어가서 이 가격에서 1556 가격에서 훅 팔아먹어요. 세력 애들이 개미들한테 던집니다. 팔아먹고 다시 상을 들어가서 또 이 가격에서 또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이 정도면 내가 팔아먹을 만큼 됐어. 그럼 다시 상을 올라간 겁니다. 예. 견해가 달라요. 겨우 상을 들어갔냐 아니면 그 높은 가격에서 좀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있냐. 다 떠넘기기가 뭐하니까 지들이 원하는 만큼만 그 분비 조성을 해서 조절을 해서 넘기고 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제가 봤을 땐 13%? 네, 13%까지 다른 거 없네요. 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닌가? 13%까지 아까 제가 저기 뭐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가? 맞네요. 21분 방송한 지 21분 된 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멈춘 것도 있었지만 그 무슨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뭐 동물 기르고 하는 거 그거 뭐 조사하는 게 있답니다. 예, 전 잘 모르겠지만 13%까지 왜 이래? 13% 맞죠? 예, 13%까지. 그 위로는 약간 욕심이라고 보이는데 또 모르죠. 근데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금호건설 우는 단일가 거래죠. 예, 단일가 거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시간 단일가도 뭐든 단일가 거래니까 그나마 무너졌네요. 나가리 애프터마켓 주가 아닌데 나가리네요. 응? 장 중에는 상을 분명히 막았네요. 근데 시간 단일가로 풀렸습니다. 예, 근데 6.5일까지 풀리면 그냥 개파락으로 예, 무너진다고 봐야 되고요. 개파락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좀 그래요. 그리고 동양고속은 5상을 갔으니까 얘는 이제 10상을 가냐, 5상 이상부터는 뭐 7상을 가냐 이런 게 아니라 10연상을 가냐 따지는 건데 제가 보세요 어렵다고 보고요. 조정 후에 봅시다. 예.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일 예상치 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모릅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조정 후에 봅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몇 상을 따라락 가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앞에 신고가일 때는 모릅니다. 이런 거는 15에서 18%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굳이 쓰려면 써야겠네요. 예. 얘가 이제 신고가가 맞냐? 봐야겠네요. 신고가도 아닌 거 아니야? 신고가는 맞긴 맞네요. 예, 맞긴 맞네요. 근데 경우는 좀 원론적으로는 15에서 18%그 말이 맞는데 원론적으로 씁시다. 10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보세요. 조정 후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줍니다. 무슨 표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얘는 애프터마켓 주네요. 그리고 대기 애프터마켓 주가 370. 어우 거래량 370만인데 호가를 봤을 때 55만. 지금 대기 물량이 55만인데 이 정도 거래량 터졌는데 55만. 요런 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뭐 아니면 도가 딱 정해지면 괜찮은데 뭐 대기 물량도 그렇고 차트도 그냥 그렇고 뭐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곽철용 자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봐야겠죠. 갭이 낮으면은 그냥 무너질 거고 갭이 높으면 올라갈 만합니다. 올라가면은 그럼 어디까지 볼 만하냐? 강상위를 보고 강상이죠. 이런 거는 15에서 18에서 22%까지. 근데 그 정도의 매물대를 찾아보는 겁니다.
좀 낮네요. 얘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얘는 13%네. 13%. 예. 13%면 애매한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보이는 대로 그냥 무너지던가 13% 이상을 가던가. 13%라고 규정을 짓기가 뭐합니다. 그냥 시작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13% 이상을 가던가, 그냥 그러면 13%까지가 아니고 왜 13% 이상을 가던가라고 얘기를 했냐? 굳이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 위로도 열려 있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20%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0%라고 또 얘기하기가 여기 매물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13% 이상을 가던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3%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나머지는 분봉을 보면서, 이거 왜 찍겠냐? 분봉을 보면서 늘 얘기하죠. 120선을 이렇게 어설프게 탈 땐 괜찮다가 확 깨면 이때 나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버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면 다시 기어 올라가서 내가 깨트린 공간보다 좀 밑에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왜냐면 여기는 너무 낮으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깊으니까 기어 올라왔을 때 요때에서 버리라고. 그죠? 여기까지 바라지 말고 내가 무너진 지점까지 바라지 말고 요 정도에서 여기면 여기 정도에서 여기면 여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여기면 요 정도에서 한 몇 프로 밑에 정도 되죠? 한 4, 5% 밑에 정도 되죠? 왜냐? 여기서 버렸으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면은 나오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무너지면은 이것도 애매하네. 예. 이건 좀 경험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걸 참고하시냐면 24, 5% 정도 올라가 있을 때 여기에서는 상 올라갈 그 희망이 있지만 이게 깨작깨작되다가 22, 3%를 깨버리면은 이거는 상한가 안 가겠다는 뜻이구나. 다시 요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지겠다는 뜻이구나. 이제 요 이론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따지시면 돼요. 상한가를 가는 애들은 물론 이렇게 많이 깼다가도 어싸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을 가는 종목들은 이 정도 22, 3%를 잘 안 깹니다. 예. 깨더라도 살짝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 깨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확 깨면은 상을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또라이들이 상을 갈 건데 또라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열에 6, 7이면 그렇다고 보는 거고 열에 2, 3이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요. 평소 인생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태영건설 우 그러니까 실버셀스케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적혀있네. 제가 이거 안 적었나요? 여기니까 한 10, 요 정도? 10, 요렇게 봐야겠네요. 여기 12, 3%, 예, 이렇게 14는 좀 보니까 많이 잡았네요. 예. 그냥 무너지던가 10. 근데 보통 홀수거든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홀수를 좋아해. 11, 14는 너무 높은 것 같고 11%까지 보세요. 11% 이상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어느 규정을 딱 정할 수 있는 매물대가 있으면 거기 뭐 11%에서 뭐 20%까지 보세요 이럴 텐데 올라가기가 여기 그 다음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상한가를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63%니까 내일로 따지면은 상한가를 넘어가는 수치라 그래서 제가 11% 이상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약올로지 안 가르쳐 주지 그게 아니고요. 예. 태양건설우는 얘도 단일가 거래죠. 예, 단일가 거래서 그러니까 이 우선주들은 조금 따지기가 조금 그래요. 이건 호가창이 약해서 그러기는 한데 이미 무너졌어요. 얘 끝난 거고요. 태양건설 우는 끝났네요. 엔젯은 얘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얘는 몇 년 동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앞전에 나름 2023 아닌데 2022년에도 태어나 있는 애도 왜 2023년 3월에도 있지? 이건 뭐 제가 잘못 적어놔 본데요. 2022년에 태어나 있는 애인데 2023년으로 적혀 있는데 여하튼 1년, 2년 아직 만 3년이 이제 되네 만에 이제 사람 구실 하냐 마냐 사람 구실 하려면 주식에서
사랑고식 하려면 제가 3년에서 3년 반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그 취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애라고 볼까? 이제 성인 대략만에 하는 애, 대학교 졸업하나 만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앞에 이거를 사고 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무난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177% 무난한 거예요. 그럭저럭. 그러니까 이 사고 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를 치고 나서 그래도 지가 뭔가를 회복하려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1년, 2년?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야, 왜냐면 지금 7개월 정도 횡보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무너진 겁니다. 여기를 횡보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횡보한 것도 아니고, 여기를 횡보했다고 쳐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이 이평선을 위로 피려면 조금 더 뭔가 이 7개월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차트가 끝나는 거 아니야? 예, 방송이 늘어지니까 컴퓨터도 늘어졌네요. 예, 그래서 다시 재접속을 했는데, 여하튼 몇 년 동안 1, 2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락하는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7개월 정도 이상의 횡보 비슷하게 물량도 받고 물량도 받고 예비 상승도 좀 해주고 구라도 한번 치워주고 요런 게 한 7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최소한 7개월 이상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거래량도 봐야겠지만 크게 슈팅할 수 있는 이게 커지는 겁니다. 횡보를 많이 할수록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아직 일러 보여요. 얘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량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150만이면 그렇게 평소에 거래량이 엄청 많은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나름 세게는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강상으로 쳐줘야 되고요. 시간 나니까도 16만 강상치고는 16만이면 좀 적은 편이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방이 있네요. 얘가 나름 여기 올라가기가 쉬운 애는 아닌데 한 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8에서 20% 20%까지 뭐 연상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얘가 아직 연상을 그 이력이 많은 애가 아니라서 연상은 모르겠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하거든요. 연상 잘 가는 놈들은 잘 가고 한 번 갈 때 3연상 가는 놈들은 또 저 연상을 좋아하는 놈들인데 얘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얘는 그냥 18%에서 2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세게 보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정해진 매물대가 많지 않아요. 그 얘는 아마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가야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냥 무너지면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겁니다. 팩트 얘는 나름 신기주죠. 예. 신기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 태어났죠? 안 적혀있네. 팩트는 이날인데 2024년 12월 16일 작년 이제 1년 돼가네요. 이제 1년 돼갔는데 16이니까 이제 6일만 있으면 1년 되는데 애기죠. 아직은 애기인데 이제 뭐 어린이집 가냐만 한 애기인데 여하튼 시간 나니까 봐도 10만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아주 강상이죠. 위에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매물대도 없고 강상으로 올라왔고 시간 나니까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뭐 1만 2만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충분히 여기까지도 15%까지 딱 얘는 정해졌네요. 15%까지.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딱 15%까지면. 왜냐 알 수 있는 내용이 신규주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신규주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규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류인텍도 상을 가고 나서 왜 한 거죠? 상을 가고 나서 별 생쇼를 하다가 좀 다시 올라갔습니다. 애초부터 얘는 여기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소지가 있죠. 여기까지도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그 정도 제목이 되느냐. 시간 나니까 보면은 13만 상만 중간상 이상만 돼도 괜찮은데 좀 애매하네. 1시 반 정도에 들어간 거라 애매한데 그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 요 정도 한 15%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 여기
11%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동전 주식이다 보니까 11% 아니면은 15% 이렇게 보이는데 11 1차 11%, 2차 15%까지. 예.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중간에 뭐도 하고 뭐 컴퓨터도 끊기고 막 그래갖고 시간이 어설프게 많이 갔는데 실제 방송 시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찍혀 있는 거는 35분입니다. 예, 아까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늘어졌는데 여하튼 그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내일은 뭐 목요일이니까 그럭저럭 좀 과감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실 수 있는 날이니까 내일도 뭐 지금 지수 봐서는 조정하는 게 맞는 시기라는 거를 이렇게 하든 늘어지면서 하든 맞는 시기라는 걸 알면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또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올라갔다가 무너질 망정 올라갔다가라는 날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라면 이날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너져서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장기화될까봐 이게 문제인 거지. 당일날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만약 개파라고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그죠? 아니면 종가에서 깨작 확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너지는 게 이미 기정사실로와 돼 있는 상황에서 조심을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죠. 무슨 깡으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심은 하되 조정을 요렇게 하든 길게 하든 상승을 하든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미리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오늘 조정을 세게 할 것 같은 느낌이네. 시초부터 이거 뭐야 다 박살나네. 이러면 굳이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될 거 알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는 총알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총알은 돈이죠. 돈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